오늘은 잠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잠은 피로를 푸는 행위뿐만 아니라 뇌와 몸이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몸이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지 않은데 잠자는 시간이 되면 저절로 잠이 오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원리로 우리는 잠을 자고 깰까요? 바로 투 프로세스 이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바로 수면 압력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S와 생체 리듬으로 얘기하는 프로세스 C로 나누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잠을 결정하고 낮에 깨어있게 하는지 보다 쉽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프로세스 S는 수면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낮 동안에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원에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요. 바로 그 찌꺼기가 아데노신이라는 겁니다. 뇌의 수면 중추에 쌓이게 되는 아데노신은 졸음물질로 작동해서 쌓여지는 아데노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 중추가 자극되고 활성화되어서 뇌를 억제하는 아미노산인 가바가 왕성하게 분비가 됨으로써 우리는 졸음이 유도되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면 아주 빠르게 없어지고 소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아데노신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피로가 회복되고 몸이 다시 충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프로세스 S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가 바로 프로세스 C입니다. 이것을 생체 시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일주기 리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프로세스 C는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조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낮에는 빛과 움직임이 잠자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분비가 되지 않도록 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게 되면 밝은 빛, 블루라이트 빛을 쬐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생체 시계가 약해져서 분비가 억눌렸던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씩 증가되고 밤이 될수록 더욱 왕성하게 분비가 됨으로써 결국 우리는 잠을 자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면 시간이 뒤죽박죽 되게 됩니다. 밤이 되면 수면 압력이 최고조로 높아지게 되고 밤이 깊어질수록 생체 리듬은 더욱 약해져서 우리는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프로세스 S는 운동하고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여야 졸음 물질인 아데노신이 뇌에 수면 중추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낮잠을 자거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졸음 물질인 아데노신이 적게 쌓여서 밤에 졸음이 덜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C는 24시간 주기로 일정하게 반복되게 되는데요. 가급적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어나도록 해야지 일주일 리듬이 24시간 주기로 고정되게 됩니다. 또한 생체 시계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을 눈으로 쬐게 되면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흥분하게 됩니다. 즉 5분만 쬐어도 생체 시계는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낮에 깨어있을 때는 밝은 빛을 쬐고 밝은 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보다 각성이 높아지고 민첩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잠에 깨어나자마자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너무 밝은 빛을 쬐게 되면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일주일 리듬이 앞으로 당겨져서 점차 평소보다 더 일찍 잠들고 더 일찍 새벽에 깨게 됩니다. 반대로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LED 조명에 빛을 쬐게 되면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씩 일주일 리듬이 뒤로 밀려서 점차 더 늦게 잠들고 더 늦게 깨게 됩니다. 프로세스 S와 프로세스 C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졸음과 수면이 더 잘 유도되고 그 차이가 낮을수록 좁을수록 잠은 안 오고 각성되게 됩니다. 만약에 밤에 잘 때 핸드폰을 보거나 늦게 잠을 잠으로써 생체 리듬이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잔다면 잠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잠처럼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니 금방 깨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피곤한 것도 중요하지만 생체 리듬을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끄도록 하는 것이 꿀잠을 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문제가 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프로세스 C, 일주일 리듬을 방해하게 됩니다. 운동 시간도 또 다른 악화인자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과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아침 햇빛을 받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1시간 이후에 30분 이상의 햇빛을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을 조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활동을 유지하는 겁니다. 낮에 햇빛 쬐는 것 외에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 졸음 육고인 프로세스 S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낮잠을 짧게 자는 겁니다. 낮잠은 최대 20-30분 정도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 압력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약하게 하거나 간접등을 켜거나 노란색 불빛은 전구색 LED를 켜놔서 블루라이트의 노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고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어서 일주일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상 시간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는 잠자기 전에 뇌와 신체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취침 루틴을 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을 정했다면 잠자기 1시간 전부터 가벼운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으로 구성된 취침 루틴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게 되면 생체 시계가 보다 쉽게 꺼져서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을 결정하는 두 가지 과정, 즉 프로세스 S와 프로세스 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생체 리듬을 고정하고 내가 잠을 자는 생체 리듬에 맞춰서 피로도를 극대화시켰을 때 우리는 깊은 잠, 그리고 통잠,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